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개념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력주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강한 세력주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항상 대장주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종목이 이게 대장주가 될 종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종목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종목이 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뭐 같은 테마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뭐 예를 들어 로봇주라고 해볼게요. 같은 로봇주여도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일봉상의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종목이 강한 세력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세력주를 고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거죠.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상도 마찬가지예요. 점상이 더 당연히 좋겠죠. 힘이 더 세고. 자, 어떤 종목이 상한가로 진입을 했다는 건 이건 100% 세력이에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세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상한가를 갔던 흐름은 세력의 의도가 무조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강한 호재가 있다. 굉장히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적이 없는, 그리고 별로 간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매매를 하더라도 물론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점상을 간 적이 있는가, 지금 나오는 흐름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후에 대장주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슈림 로봇을 볼까요? 자, 슈림 로봇을 보면은 얘는 대표적인 로봇 강세 세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난 흐름에서 먼저 보시면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6월 달에 흐름에서 28% 거의 상한가죠. 이런 양봉을 만들고 여기서도 23%,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도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가고 또 여기 돌파를 가고 또 오늘도 상한가로 또 진입을 했었죠. 이런 양봉들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세력주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돌려내는 흐름이라서 좀 느렸는데 예전에 22년도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강해요. 상한가를 진입을 하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돌파 나오면서 또 상한가, 또 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여기도 25%. 그러니까 이런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원래 얘는 이제 좀 강한 애구나. 그리고 또 오랜만에 등장을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은 오랜만에 등장을 하더라도 상한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강한 세력주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익제약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점상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상을 만드는 게 이게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누군가 상한가를 만들어 놨고 그 상한가 이게 변동성이 다음날 발생을 하고 거기서 아마 다 팔았을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중이고 이게 결국에 그거예요. 우리가 점상이라는 거, 그리고 상한가라는 것도 어쨌든 종목마다 여러분들 그 세력도요,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S급 세력이 있고 A급 세력 이렇게 있어요. 뭐 D급, B급, 뭐 E급 이렇게 있는데 카티스라는 세력 자체가 뭐 얼마나 큰 세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종목에서 낼 수 있는 그 세력의 힘,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점상을 갔다, 상한가를 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종목은 그래도,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가 세력이 힘을 최대한 뽑아내고 있구나. 얘는 또 이제 그럴 만한 종목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가 뭐지, 시총이 솔직히 높지는 않아요. 예,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세력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다시 죽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총이 높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통 많은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 두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흐름에서 점상을 두 번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굉장히 센 세력이에요. ABL 바이오 시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 기준으로 10조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의 가격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종목이 만드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센 세력이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신고가 부분이고 신고가에서 근처에서 양봉을 쭉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점상을 만들어낼 정도의 세력. 그리고 이때 뭐 당시만 하더라도 2조, 3조는 되거든요. 그래도. 네,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을 점상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변동성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한가, 점상을 기준으로 강한 종목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상의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은 분봉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분봉을 보시면 좋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순수 돈이거든요. 물론 이제 초봉도 볼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분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 기준에서는 이제 10억 정도. 그러니까 1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력이라면은 절대로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뭐 1억이나 2억 뭐 이 정도 급은 저랑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인데 1분에 10억이라는 거는 이게 개인일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억이든 20억이든 10억 이상 정도의 그 거래 대금이 1분 안에 터진다. 그럼 걔는 굉장한 강세주일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센 세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한라캐스트 얘를 보시면은 언제쯤 볼까요? 아, 고영부터 볼게요. 이거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 종목을 10월 달쯤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제가 요 파란 선을 그어 놓은 게 이게 10억이에요. 이거 그냥 별거 지표 아닌데 그냥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얘가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개인이 낼 수 있는 거래량과 세력이 낼 수 있는 거래량이 있는데 개인이 인지할 수 있으면은 그건 개인이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개인이 모르는 자리에서의 순수 수급은 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영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급을 쭉 밀어 올렸잖아요. 이 거래량은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안 만들다가 갑자기 여기서 만들 리가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이 세력의 힘인 거예요. 얘 보면 당연히 여기서 이 파란 라인을 넘어섰으니까 이 정도 급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가다 보니까 시가에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세력이기는 한데 시가에는 어쨌든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같이 돈이 몰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이게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급의 이 파란 선을 지금 넘어섰죠. 이 정도 급의 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프리장이었는데 프리장에서 지금 보시면 얼마죠 이게? 50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만 넘어서도 굉장히 큰 세력인데 50억이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돌파를 갈 때 보면은 딱 이날인가요? 네, 돌파를 갈 때 보면은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져요. 지금 1분 봉상 150억 이렇게 터지죠. 굉장히 센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진짜 센 종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안 사고 순수 한라캐스트의 세력만 만들 수 있는 거를 보면은 여기서 흐름을 돌릴 때가 있죠, 여기. 그죠? 여기서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바닥에서 한 2시 넘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여기서 터집니다. 보시면은 50억은 그냥 쏘는 친구죠.
그죠? 굉장히 큰 세력이라는 거죠, 이것도. 10억만 넘어도 엄청 큰 세력인데 50억을 넘는다. 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도 그렇죠. 최근에도 지금 여기서 흐름을 돌릴 때가 12월 24일이에요. 보시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쏘는 게 50억 이상입니다. 50억에서 100억은 그냥 뭐 무난하게 쏘는 친구죠. 굉장히 센 세력이니까. 그리고 지금 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쏘던 애랑 여기서 쏘던 애랑 아마 비슷한 친구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센 세력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은 매매하실 때 이제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총이에요. 시총. 자, 이거는 상대적인 거긴 한데, 시총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천억은 좀 넘어서는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세력도 급이 있다고 했거든요.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급, B급, C급, 뭐 D급, E급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A, B, C급 이상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 기준이 1천억 정도 돼요. 물론 이제 D급, E급도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처음 접근하는 단계 다 하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최대한 안전한 그리고 우량한 애들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몇 조짜리 종목을 움직이는 애들은 둔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예전에 3천당 제약이 수급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 24년도에 자 보세요. 얘가 지금 가격이 20만 원이니까 절반 정도 되겠죠. 그 이 당시에 한 2조 7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조짜리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엄청 센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센 세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엄청나게 센 세력의 종목을 상한가를 보냈다. 첫 번째 배운 내용이랑 한번 결합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센 세력의 종목을 상한가를 보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분봉을 볼 수는 없는데 분봉이 거의 막 100억, 200억 이렇게 터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수익 구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을 그리고 구분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일단 처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접근할 때는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고 좀 약한 애들은 후순위로 좀 미루시는 게 좋아요. 물론 거기서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좋은 타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테마예요, 테마. 이게 뭐 특별히 뭐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시총이랑 좀 비슷하게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 테마가 어떤 개념을 이제 갖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테마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테마도 테마 나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 뭐 로봇, 반도체, 또 예전엔 뭐 바이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은 굉장히 센 세력이 아니면은 그 종목을 그리고 그 테마를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테마에 속해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한다면은 걔는 거의 90% 이상은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건설 이제 또 건설 나름인데 이런 것들은 좀 약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시총도 좀 낮고요. 차트도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뭐 신원종합개발인가? 이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총이 369억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변동성은 나오죠. 여기서 막 상한가도 가고 이런 좀 괴랄한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매매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테마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테마에서는 강한 세력주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더 매매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종목 선정,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고, 결국에 그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 자체에 큰 형님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죠? 좀 이게 연약한 사람이 종목을 운전하는 것보다는 뭐 마동석 같이 이렇게 좀, 그죠? 우직한 사람이 하는 게 조금 더 매매할 때는 안정적이란 말이야. 확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먼저 고르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매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종목이 강한 세력주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게 되려면은 시총이나 그다음에 그 종목이 상한가를 여러 번 보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테마 흐름에서 자주 변동성들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최소 거래 대금을 1분당 10억 이상을 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랑. 그래서 그 이력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종목을 고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 선정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진행했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